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2단계 동형 모의고사에서 12차 내용을 해설을 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이 청구인 A가 경장으로 근무 중인 분이신데요. 이 경찰 공무원의 1호봉 봉급 월액이 우리가 군인 계급과 비교해 봤을 때 낮게 규정되어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A분이 경찰이시죠. 경찰 A분께서 공무원 보수 규정에 해당 부분이 자기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기본권 충돌이냐 이건데요. 이가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끼리 충돌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A라는 분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A라고 나와 있으니까 A라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본권을 주장을 하는데, 하나의 주체가 여러 가지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본권의 경합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되고, 2번, 우리가 경찰 공무원과 군인은 봉급표에 있어서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평등권 침해 문제될 수 있다. 틀린 질문. 3번은 여기가 틀렸죠.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도 틀리게 될 건데, 이렇게 이제 경장의 1호봉이 중사의 1호봉보다 적게 규정돼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것은 사례를 몰라도 4번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무원의 보수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죠.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된다. 만약에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 권리, 즉 공무원이 지금은 법이 없지만 1호봉 월급 이 정도 줘보쇼 라고 하는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이익에 불과해서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렇게 뭔가 법률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봉급을 못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성이 인정이 안 돼서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례를 몰랐어도 풀 수는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쉽진 않다 이거죠. 문제 2번. 왜 넘어가니?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 이랬을 때 우리가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서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 행동권, 유선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를 함께 의사를 합치해서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포함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2번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즉 정치적인 문제랑 상관이 있는 불매운동은 소비자 불매운동이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냐 이건데, 요거의 취지는 이거죠. 우리가 일단 그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제124조인데, 이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이 없이 이런 정치적인 대의를 주장하는 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근데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으로는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2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다. 3번. 소비자 불매운동으로서의 목표였을 권익, 이게 이거죠. 권익 이건데, 요것은 우리가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에 국한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대의 같은 것은 우리가 소비자 보호운동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자, 소비자 불매운동 여러분들 정당 하면은 형사 책임도 면제되고 민사 책임도 면제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질문.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번.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사법의 기본 원리다.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도 적용이 된다. 맞고,
니은 번 맞게 나왔네요. 헌법 제119조 1항은 경제질서에 대한 일반 조항일 뿐이다.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이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근로 3권 등과 같은 기본권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위헌심사의 기본권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은 틀렸죠.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다는 것은 아니다. 리을,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잘 찾아볼 수 있는 지문이 있죠.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 요거는 안 되는데 나머지는 된다 해서 어쨌든 틀린 지문이겠죠. 해서 두 개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문제로 가보죠. 직업공무원 제도 이렇게 됐는데 뭐 엽관 제도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는 공직구도를 가단 제도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우리가 이렇게 일단 선행해서 풀어야 되는데 먼저 그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들 뭐랑 관련이 되냐면은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깎는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공부했던 판례는 위헌인 판례가 있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규정은 우리가 개정된 법입니다. 근데 개정된 법인 걸 어떻게 하냐? 그러게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게 문제인데 개정된 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쵸? 왜? 우리가 그런 개정됐다라는 혹은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 이 키워드, 이 파란색 키워드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쨌든 개정된 법에 의하면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을 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특별사면이나 우리가 복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금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판례로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3번에 우리가 근로자의 날은 합헌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이 이제 중강도죄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기본권 제한인데 29조 제2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중배상 금지 원칙입니다. 이중배상 금지 원칙인데 이것은 개별적 헌법 유보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맞는 지문. 2번 수용자의 지위에서 예정되는 기본권 제한이더라도 우리가 형의 집행과 도주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이 돼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된다. 맞는 지문. 3번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우리가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행정규칙 형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시 같은 걸로도 가능하다. 대신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여야 되겠다. 4번 입법자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롭게 만든 경우에 그 형성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새로운 기본권으로 우리가 가상화폐를 인정한다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유명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이제 입법자가 가상화폐로서 재산권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국령 코인 이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상화폐지만 그럼 형성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럼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겠다. 문제 6번 헌법 조문이니까 빨리 풀게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고는 첩보, 구속,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고는 적법, 처보, 강. 네,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도 맞는 지문.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잘 봐야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형사 피고인이 나와야 됩니다.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미음 지음은 맞고 그 다음에 체포나 구속 적부심은 법원이 가능하지 검찰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시옷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
비읍이 될 거니까 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문제 7번. 재헌헌법에서는 심의기관인 국무를 두었다. 틀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결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인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리고. 2번. 1962년 개정헌법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맞고. 그 다음에 80년 개정헌법은 임기 7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곳에서 간선제를 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맞지만 이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은 제3차 때 최초로 규정돼 있었어요. 금방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3차 때 최초로 규정되긴 했지만 이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했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정당 예산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은 2번이다. 문제 8번. 지방자치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자기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고, 법령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것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자치권이 있는데 자치입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공무원들 따로 뽑고, 그 다음에 스스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랑 자치 재정권도 포함이 된다. 3번, 뭐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니까 별도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합목적성 감사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앙행정기관은 합목적성 감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합법성이든 합목적성 감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9번 1번. 우리 객관적 사유에 있어서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이 된다. 2번은 노답 사형제 판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동 관련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무조건 10년간 취업을 금지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합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헌인 판례다. 왜냐면은 뭐 초범이든 재범이든 반성을 많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금지를 하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위헌이고. 다음 3번인데 정원제로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발정하는 방법은 결국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합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주관적인 문제이고 객관적 사유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15사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밀접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이익을 위해 직업의 수행에 대한 자격제도를 줄 수 있고, 이 자격제도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격제도의 내용을 형성한 경우에는 헌법이 위반된다고 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문제 1번. 우리 국회의원이 그 각급 학교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실명을 까버린 자료는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2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그 법률 제공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이미 이제 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말을 안 들어. 법과대학 법학과 죄송합니다.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성명, 성별, 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이미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퍼갔을 때 그것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3번이 너무 틀렸네요. 여러분 이렇게 교육정보 시스템에 보유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4번인데 여러분들 요양급여 내역 제공 판례가 보이세요? 네, 그렇죠. 요거는 쓸데없이 너무 질병 정보를 노출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손가락이 또 드리클로를 추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드리클로를 하면 너무 간지러워요. 11번에 1번 보겠습니다. 공법상 권리인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서 이렇게 고엽제, 농약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받은 사람의 보상수급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긴 하지만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 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 2번 틀렸어요. 여러분들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죠. 헌법 조문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다. 3번 교원의 정년 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확실하게 나에게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제적 기회에 불과해서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4번 시혜적 입법의 시혜 대상 했었을 때 단순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줘요. 공짜죠.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매년? 그런 건 아니죠. 결국 이것은 국가의 배려이고 혜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뭐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12번, 1번은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가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이것도 직업의 자유에 속하죠. 2번,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결정의 자유에 비해서 침해 정도가 작다. 좀 덜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래서 더 넓은 규제가 가능하다. 맞고 2번이 답이겠네 그러면. 3번은 자도소주 구입 강제 제도는 직업의 자유 침해하죠. 그래서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4번은 이제 적합성 평가 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제조 수입한 자를 처벌한다. 언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다. 1번 13번 1번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은 그 규제로 인해서 보호되는 다른 표현에 대한 위축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할 것이 규정한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는데 명확성 원칙에 관련이 된다. 2번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판례인데 요거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금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인의 입장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한정위헌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까지 적용하는 것 헌법에 위배가 됩니다. 3번 우리가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건만 통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객관적인 사항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을 등록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4번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가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에 해당하죠. 조금 암기가 필요했던 내용이다. 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14번에 1번 임용 당시의 공무원법상의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나 신뢰는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프지만 우리가 정년이 줄어들어도 무조건 위헌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가변적 바뀔 수 있다. 입법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정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2번 여러분들 의외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제가 없어져서 폐직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라 그랬죠.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에 반하지 않는데 반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업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급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헌법 해석상 입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만들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맞는 질문. 4번 위헌 키워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해서 이러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능하죠. 일정 기간 이전에 사퇴하게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청원권. 자, 청원은 문서로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청원법에서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구두로 청원한, 말로 청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 2번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하는 외에 본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제3자를 통해서 진술하더라도 청원권으로 보호가 된다. 3번
청원 소관관서는 이런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 사항을 성실, 공적, 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 내용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처리 내용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소원 시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만 통지해주면 된다? 결과만 잘 통지해주면 된다 이거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4번 개정된 조문인데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16번 자, A 국립대학교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하고 나와 있죠. 간선제 방식에서 4번에 우리가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1번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다? 아니다. 취임한 다음에도 문제다. 그래서 취임해서 공무원이 됐다면은 또 공무담임권 침해를 헌법소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전에도 보호가 되는 거고 취임 후에도 보호가 되는 거다. 2번 우리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죠. 총장 선출권은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1번 틀렸고요. 그렇죠? 3번 헌법상 대학의 자율은 대학에게 반드시 직접 선출 방식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 간선제로 하는 건 좋다. 근데 간선제로 하려면 잘해야 된다. 근데 요거는 잘 못한 판례가 되겠죠. 비했을 때 직선제 방식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의 기탁금이나 300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3번이 옳은 것이고 답이죠. 네, 아까 1번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 17번. 자, 고등교육법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인데 우리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헌법 위반이 된다. 니은번은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죠.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간체 교섭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맞고. 3번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 결과 운영상을 보고해야 된다. 야, 너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거절했을 때는 위반시 가태료에 처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네, 그쵸. 그 다음에 리을번 우리 단결권의 주체는 개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단체 자체 단결권도 보장한다. 네, 근로의 권리는 개인만 인정이 되죠. 요거렇게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번 하나가 되겠어요. 문제 18번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 헌법에서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2번 주거에 자유된 영장주의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명시가 되었다. 맞고. 3번 우리 경찰 간부시험에서 이제 답으로 나왔던 지문인데요.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하였지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경찰 간부시험에서는 열거조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 시점에 한한다. 틀렸죠. 그 구속의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종료 같은 것도 법관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옳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찰 간부 지문은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기억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다 안 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 니은은 32조 6항의 해설을 말하고 있죠.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공경 본인, 전몰공경의 유가족 맞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헌법 제32조 6항의 보호 범위는 아니다. 헌법적으로다. 3번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 1년을 안 태웠을 때는 유급휴자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리을도 합헌 판례 우리가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 못 줍니다.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몇 개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래서 아는 것은 1번. 20번의 기억번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판례죠. 이게 어떠한 상황이었죠? 19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 조력인의 법정 진술, 얘가 하는 말 맞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버렸죠.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피해자가 일일이 다 나와가지고 진술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호인 측이나 아니면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위험한 문제이다. 이것만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 위배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침해한다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니은 국민이 재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최소한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원이 설립돼야 되고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결국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이 된다. 디귿번은 신기한 지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봐봐요. 헌법 제27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는 있거든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또 막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직접적 구체적 청구권까지, 그러니까 재판 빨리 해달라고 했을 때 재판을 빨리 청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까지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헌법재판소랑 이제 대법원이 좀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좀 신기한 판례이다. 헌법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또 막상 직접적 구체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저도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이 되고, 미음번 우리가 27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죠. 그래서 꼭 그 피해자 개념을 한정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된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맞는 지문. 네, 그러면 적절한 것은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넘어가죠. 말을 들어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땀 좀 닦을게요. 일단 4개 같으니까 4번이네. 억울해.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패드 신경 써주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제 손가락에 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닦고 잘 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회차가 아마 15회차로서 마지막 회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회차가 이제 2차 커리큘럼에 대한 이제 어떤 유튜브 커리큘럼의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볼게요. 알겠죠? 시험 끝날 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